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6장 5절입니다.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Heaven and earth are the parents of humanity, and parents are the heaven and earth of their children.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Heaven and earth are the parents of humanity, and parents are the heaven and earth of their children. 가을철에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지 부모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 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한국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2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은 동족이 아닌 적국이라며 또다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도 했는데 특히 서울이 표시된 지도를 보란듯이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0월 17일 인민군 2군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타국, 명백한 적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폭파 사실을 거론하면서는 단지 물리적 패쇄만의 의미가 아니라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을 조건의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태세로 전환한 관할여단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10월 13일 인민군 총참모부는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하며
국경선 인근 8개 포병여단에 사격 준비태세를 내렸다고 위협했습니다. 10월 18일 공개된 사진에선 김정은이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도를 가렸지만 서울 등의 글씨가 식별돼 북한이 유사시 2군단으로 서울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중남부 아칸소주에 현재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의 리튬이 발견됐다고 미 지질조사국과 아칸소주가 10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리튬은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광받는 자원으로 하얀 석유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 소속 연구원들은 수질 테스트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 결과 아칸소주에 형성된 스메고버 지층 일대에 약 500만에서 1,9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의 리튬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석유기업 엑슨모빌을 포함한 에너지 대기업들은 아칸소주에서 이미 리튬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튬의 주 생산국은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 수입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3개의 공장으로 평가되는 중국입니다. 엑슨모빌은 2027년부터 리튬 생산을 시작해 2030년부터 연간 100만 대 분량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 당국은 아칸소주 외에 캘리포니아 남부의 솔턴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리튬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버크셔 해서웨이 등 에너지 기업들이 이곳에서 리튬 추출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리튬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리튬이 용해되어 있는 소금물에서 이를 곧바로 추출하는 기술의 개발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는 칠레 등에서는 리튬이 용해된 소금물을 한 곳에 모아 증발시켜 남은 광물을 수집하는 식으로 리튬을 생산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인근의 담수 공급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엑슨모빌 등 미국 업체들이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방식은 이와 달리 환경 피해 없이 빠른 속도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대규모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뼈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뼈가 바로 척추뼈이죠. 그래서 이 척추뼈들의 연결된 모양을 바로 vertebral column, 우리말로 기둥주자를 써서 척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들은 사이사이에 척추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어서 위아래 뼈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보면 완충작용을 하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승차감을 편하게 해주는 이 장치가 없다면 도로를 달릴 때 각종 충격이 앉아있는 시트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사이사이에 이 추간판이 없다면 움직일 때마다 체중 변화로 생긴 압력이 모두 뼈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강력한 지지인대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물과 같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위아래 척추뼈의 관절면의 고정 기능과 추간판의 유연성 기능이 만나서 척추는 회전, 굴곡, 신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일직선의 배열이 아니라 곡선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배열은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각 뼈에 부담이 덜 되게 곡선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는 두 번의 S라인이 있는데요. 척추는 목뼈인 경추가 7개는 전방으로, 가슴뼈인 흉추가 12개는 후방으로, 허리뼈인 요추는 다시 전방으로, 엉치뼈와 꼬리뼈는 다시 후방으로 두 번의 S라인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곡선을 굽을 만자를 써서 만곡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발생과 만곡도를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는 C자 형태로 단일 만곡을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2차 만곡이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 부분의 요추도 서서히 앞쪽 방향으로 만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과 허리 부분의 2차 만곡의 변화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엉치는 약간 뒤로 두 번의 S라인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S라인이 유지된다면 점프하다 착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었다고 할지라도 척추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일자허리가 되기 쉬운데요. 좌측 그림처럼 좌골을 바닥에 대고 바로 앉으면 허리 만곡도가 바른데요. 우측 그림처럼 천골을 바닥에 대고 앉기 때문에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소파에서 한쪽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너무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거북목이 되거나 역시자형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고 경추와 요추의 만곡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반대로 된 지 오랜 경과가 되면 뒤쪽으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점점 디스크, 팽윤, 탈출, 파열 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통증과 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심해진 디스크 질환은 장기적으로는 퇴행을 유발시켜 척추 협착증이나 분리증, 강직증 등 다양한 2차적 질환으로 이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하며 아직 발생 전이거나 초기 상태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붕어 운동입니다. 붕어 운동은 양손을 꽉지를 킨 채 머리 뒤를 받친 채 누워서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목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요. 붕어가 헤엄치는 것과 비슷해서 붕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붕어 운동을 자주 하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심부 근육의 다혈근이나 회선근의 근육 강화에도 좋고 옆구리,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만세 자세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바닥에서 띄우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기는 해도 뒤로 힘을 줘서 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척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걸음입니다. 다리를 자주 꼬거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양 다리를 편 채로 앞으로 쭉 뻗고 같은 팔과 다리를 힘껏 좌우로 내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좌우로 걷는 것입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엉덩이 걸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1m쯤 갔다가 뒤로 1m쯤 가는 연습을 집안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교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운동을 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건 더디고 힘들지만 바른 마음이 흐트려져서 몸을 벽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 몸이 틀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이유는 첫째, 피로 누적 때문이죠. 피로하니까 기대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로가 누적되면 어쩔 수 없으니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풀고 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습관입니다. 일처리를 할 때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몸도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몸을 자주 어딘가에 기대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증산도 도전 8편 27장을 보면 선처는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남에게 의지하다 보면 보온줄에 걸려서 행동하기 어려우므로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마루 문화, 방석 문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과연 현대에 보편화되어 버린 의자 문화, 예전엔 의자를 만들 나무가 부족해서 방석에 앉았을까요? 의자의 의자는 한자로 의지할 의, 기댈 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자분들이나 너무 피로하여 쉬고 싶을 때만 의자에 등을 기대어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등을 너무 뒤로 의자에 기대지 않게. 특히 학교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하여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뼈 건강의 필수 조건, 신장, 이 신장의 건강과 뼈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성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사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들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사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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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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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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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움니치야도래 움니함니사파
다시 설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료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열 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체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영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영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영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